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추천주 에코프로머티 에코앤드림 시간외로 또 상승 나왔습니다. 주가 상승 축하드리고요. 에코프로머티 무릎 자리에서 발목 자리에서 정석 추천 드렸습니다. 항상 크게 오른 다음에 이렇게 빠지면 여기가 머리니까 이후에 쭉 허리 지나가지고 발목 자리 발 확인한 다음에 추세 전환 초입 자리 조금 비싸진 자리에서 반등 확인하고 이렇게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매수를 드리고 있죠. 운 좋게 초록이 아니라 바로 상한가 터져졌고요. 노란 색깔 보너스가 나왔습니다. 초록으로 이렇게 쉬었다가 75,000원까지 빠졌다 가도 기본 흐름이기 때문에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었고요. 만약에 밀렸어도 계속 매매가 유효했다. 75,000원 이탈만 없었으면 됩니다. 분봉상의 흐름은 어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좀 어제 영상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좀 빠르게 넘기도록 할게요. 차트를 몰라도 매수가 가능했던 이유는 7월 4일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 소식, 그리고 유럽 인터배터리 6월 19일부터 21일 6월과 7일 이렇게 두 개의 일정이 있었다. 차트는 낙폭과대 자리에서 역배열 돌파 초에 발목 자리가 형성이 되었다. 차트를 몰라도 상관없지만 차트를 알고 재료도 같이 접목해가지고 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죠. 6월 7일에 9시 7분 5% 상승일 때 차트 1 추천 알람 사인 드렸고요. 이렇게 4개 추천 알람 사인입니다. 요거 뜨면 바로 1차 매수 가능해요. 차트 숫자 1 추천입니다. 차트와 재료의 추천 이유 설명이나 역배열 돌파 초입이다. 매수 가능하다. 노랑 초록 예상 흐름 그려줍니다. 검정 색깔 별 이것도 잘 따라다니시면 되고요. 이거 떴을 때 바로 1차 매수 하시던가 기다렸다가 눌림 매수 하시면 돼요.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1번 택하신 분들이 바로 수익이 나왔고요. 2번 택하신 분들은 아쉽게도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가 버렸죠. 이때 바로 1차 매수 하는 거 괜찮습니다. 딱 요 자리에서 추천드렸어요. 에코프로머티가 올라갔다가 빠지고 반등 조금 나올 때 추천드리고 바로 가는 노랑 흐름으로 수익이 나왔죠. 이 무릎에서 어깨까지만 가는 거, 머리까지 아니고 어깨까지만 가도 20% 30% 쉽게 수익이 나옵니다. 요거는 보너스. 이렇게 쉬었다 가는 게 기본 흐름. 우리가 도로를 달릴 때 보면 초록, 주황, 파랑, 분홍 이렇게 유도선이 있죠. 컬러 주행 유도선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제가 추천주에도 주가 예상 흐름을 이렇게 그려주니까 이 흐름대로 이탈이 없다면 계속 홀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보면서 잘 따라가면 되죠. 추천주도 제가 그려준 거 보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유도선처럼 차트 1 분석 차트에 노랑 초록 예상 흐름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질문을 하지 말고 진행을 쭉 홀딩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예상 흐름을 벗어나면 보라색깔 손절가를 이탈하면 이게 도로가 이탈된 거니까 가드레일 충돌이 나온 거니까 그때는 손절을 하던가 질문을 주신 다음에 포지션 대응을 하면 돼요. 초록색깔 화살표도 도로 안에서 잘 주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주가를 차에다가 비유를 하시고 손절가를 가드레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드레일을 보라색깔 75,000원 그어놨고요. 요거 이탈 없으면 빠져도 눌림 매수 홀딩 구간으로 매매가 가능하며, 바로감 노랑 쉬었다감 초록이라고 했죠. 요거를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위에 공지 안내사항. 그러면 75,000원쯤이 이렇게 보라색깔 손절가가 되는 거고, 요 날이 6월 5일이 되는 거예요. 바로감 노랑 쉬었다가면 초록. 되게 이렇게 쭉 빠지다가 발 확인하고 발목 무릎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속이 붙으면 올라가거든요. 여기까지만 가도 20% 30% 수익이 쉽게 나온다. 굳이 머리까지 뭐 가지 않아도 어깨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줍니다. 자, 쭉 올라갔다가 빠지죠. 그리고 반등 확인하고 6월 5일에 추천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노랑으로 바로 수익이 나왔다. 오늘 시간으로도 2% 상승이 나와줬고요. 근데 지금 단기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무너지는 건 경계를 조금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차트를 제가 왜 캡처해서 올려드릴까요? 매수 영역이니까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종목이나 캡처해서 올리지 않겠죠. 역배열 돌파 초입
요 자리 주요 타점이니까 잘 복습하시고 보라색깔 짧은 손절 그리고 큰 기대 수익으로 손익비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오해가 추천 타점에서 손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보라색깔 손절 명확하게 있죠. 승률이 높고 기대 수익이 크니까 유리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초보가 보기에는 비싸 보이지만 실상은 추세전환 시작점이다. 이렇게 6월 5일 종가에 현가 1차 매수 가능하다고 했고 6월 7일 9시 7분에 추천 알람 사인 매수 신호 드렸습니다. 일봉 요때 추천드리고 운 좋게 추세 타가지고 계속 홀딩 사인 드렸고 여기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매도 사인 드렸고 다시 올라오는데 맥점 회복 못하죠. 회복 못하고 무너질 때 또 여기 이탈하고 박스 이탈하고 무너지니까 요 자리에서 또 사인 또 여기 이탈할 때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뒤에는 한 번 더 4월에 역배열 돌파 초입 흐름이 조금 나왔어요. 요때 나왔죠. 요때 수익을 좀 주면서 20% 가까이 15% 20% 정도의 수익권을 한번 주고 밀립니다. 요때 수익을 못 챙겼다면 수익이 명확하게 있었지만 챙기지 못했다면 여기 손절 잡고 똑같이 대응을 했어야 되는 자리죠. 요 자리에서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이잖아요. 그리고 손절가가 요 저가 4월 17일의 저가 103,800원이 되는 거죠. 요거 이탈하면 손절하시고 이후에 재타점을 잡는 겁니다. 이탈을 하고 회복을 하는가 싶더니 결국 이탈 못하고 또 밀려버렸죠.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손절 요렇게 또 저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요 구간이 통으로 손절을 하는 자리고요. 이후에 또다시 이제 역배열을 끊어주는 자리를 확인하면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역배열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쭉 그어가지고 자 여기서 돌파 실패 또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는가 못하는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뚫어줬네. 명확하게 종가상 뚫었죠. 장중에 뚫은 게 아니라 종가상 뚫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랑 똑같이 또 손절을 잡고 여기 보라색깔 손절 75,500원 잡아주면서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의 흐름으로 대응을 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바로 상한가 터져주면서 상한가 다음날 11% 추가 상승이 나와줬고요. 전고점 도달 안착을 해줬고 121선도 안착을 해준 자리에서 시간에 2%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또 단기의 오름폭이 무려 80%입니다. 요게 80%나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반토막이 나는 것도 10만원까지 또 순식간에 빠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늘 크게 오르면 크게 빠지는 거 당연하게 생각을 하자. 이때도 반등 나왔을 때 50% 상승 나오고 바로 제자리까지 또 떨어져 버렸죠. 지금도 제자리까지 떨어지든 반토막이 나든 어쨌든 단기에 크게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당연한 급등 뒤에 급락을 경계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습이 중요한 거는 여기가 발목자리 추천 타점이었고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인데 바로가는 노란 색깔 보너스 수익이 나왔다 이거죠. 손절가는 75,500원이었고 지금은 이제 또 밥동을 조심을 하자. 아직은 추세 유지 중이니까 홀딩 하시면 되고요. 확대 5일선이 밑에 있습니다. 5일선이 10만원 정도에 있기 때문에 뒷방 지지로 밀려나죠. 지금은 오늘의 저가 12만원 정도 그리고 60일선 11만 5천원 5천원 단위로 끊어가지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5일선은 한참 밑에 있기 때문에 완전 뒷방 지지로 밀려납니다. 현 주가가 80% 올랐고 이렇게 이탈마다 분할 매도 시작하시고 지키면 쭉 홀딩 하시는 추세 매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무리하게 요 단기 80% 오른 자리에서 추격하지 말고 불나방처럼 요 타점 제가 추천드렸던 타점 요 타점을 복습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합시다. 밑에서 이렇게 손절가부터 잡고 들어가면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은 크죠. 카페24가 선배죠. 얘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얘를 공부를 했다면 에코프로머티를 쉽게 매수가 가능했고요. 자, 요때 대입해가지고 그대로 복사합니다. 10월, 11월 역배열 끊고 보라색깔 지키고 크게 반등 나왔죠. 똑같이 4월, 5월에 여기 보라색깔 지키면 주황색깔 안착 나오면 매수가 가능하다.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보라색깔, 보라색이 아니라 주황색깔 안착했죠.
주황색깔 안착하면 미래의 역돌초로 매수가 가능한 자리였습니다. 해서 재추천 드렸고요. 이 자리에서 뿅 크게 90%까지 올라갔죠. 이때 엄청나게 크게 올라갔던 껌 좀 씹었던 이력이 있으니까 그게 지금도 동일하게 나와주는 겁니다. 중간고사를 잘 친 애가 기말고사도 잘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항상 이전의 끼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전에 요만큼 크게 올랐다 그러면 미래에도 이런 맥점 돌파가 나오면 크게 갈 확률이 높다 라고 보고 여기 잘 잡아놓고 찔끔 먹지 않도록 합니다. 최대한 크게 먹으려면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분할 매수만큼 분할 매도도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개파락했던 구간도 체크하시고, 아직까지도 카페24는 추세 유지 중에 있고요. 이렇게 과거를 잘 복습해 가지고 크게 먹는 게 중요하다. 낙폭과대 자리로 검정색깔표 추천드렸었고, 요 세 종목 전부 다 30% 이상 크게 올라갔습니다. 카페24가 제일 크게 올라갔고, 자 다시 한 번 더 복습. 발목 자리죠.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바로 가는 노랑의 흐름으로 수익이 단기에 크게 나와줬다. 2일 만에 45% 수익이 나왔다. 다음 에코앤드림, 시간으로 8% 추가 상승 나왔습니다. 이때 무슨 자리죠? 발목 무릎 자리죠. 역배열 돌파 초입. 여기서 크게 가속이 붙어서 올라갔고, 이건 일봉입니다. 쭉 여기서부터 지금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죠. 해서 질문이 나왔을 때 음봉이지만 홀딩 사인 드렸고 바로 가속이 붙었습니다. 운 좋게 올라간 거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단기 미친듯이 올라가는 건 전부 다 돌연변이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를 교과서로 삼으시면 안 돼요. 얘네는 1%의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면 무조건 다 이렇게 올라가는 줄 알고 몰빵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고 이탈할 때 손절을 안 하지. 그러고 제 탓을 하는 거예요. 신아야, 네가 여기 발목에서 들어가면 다 수익 준다며. 제가 언제 다 수익을 준다고 했습니까? 예? 짧은 손절, 큰 기대 수익, 손익비 대응하라고. 추세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또 제자리 bab동 조심하라고 했고, 가짜 반등 주면서 빠졌죠. 또다시 아까 내내 배웠던 발목 자리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랑 같은 타점이죠. 결국 흔들면서 올라갔고요. 얘는 바로 가는 흐름이 아니라 한번 쉬었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8% 상승이 나와줬고, 시간의 상승 종목들은 전부 다 반짝 주의를 해야 되죠. 오늘도 상승 마감한 종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전일 시의 상승 중에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하고 나머지는 다 반짝하니까 에코앤드림도 내일은 반짝을 또 주의를 하시고, 바닥 대비로 치면 또 얘도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쭉쭉쭉 조정 없이 간다 생각하지 말고 윗꼬리는 낼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가는 애들 있죠. 와 미쳤네, 여기서 더 간다고 이렇게 했던 애들이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때 가짜 반등을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짜 반등 자리들 조심을 하면서 끌려 내려가지 않도록 합니다. 엔캠은 40% 하락 나오고 역배열 끊고 바로 반등이 나왔고요. 에코앤드림은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무너졌고요. 엔캠은 반등 성공하고 고점에서 지금 박스가 나와주고 있으니까 수평 지지 두 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키면 올라가고 이탈하면 가짜 반등으로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자. 엔캠은 반등 성공한 종목이니까 예외 종목 복습하시고, 다음 에코프로, 얘는 아직도 크게 역배열에 갇혀있죠. 요 주황색깔 저항대 체크하시고요. 에코프로도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지만 작년 7월부터는 계속 부정적으로 리딩을 드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작은 역배열 끊었지만 큰 역배열에 갇혀있고요. 두 종목 다 큰 역배열 보면서 대응하시고, 이렇게 바닥권 추세 하단에서 월봉 추세 하단에서 추천드리고 2000% 이상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7월 26일 이때 고점 음봉 윗꼬리 확인했고 61선 이탈했고, 뒤에는 계속 가짜 반등 무게 주면서 하방에 무게를 두고 계속 부정적으로 리딩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야? 이거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진다. 미쳤네 이어서 간다고 하다가 빠지고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정석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최악으로는 5만원 깨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다행히 또 신저가 이탈한 다음에 이렇게 이탈한 다음에 반등을 깨하면서 조금 올라와주고 있지만 그것 역시 가짜 반등일 수도 있다라는 최악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조심을 해야 돼요. 한신기계도 이때 대시세 나왔고,
뒤에 계속 경고 드렸죠. 결국 또 한 번 더 밀리면서 더 크게 빠졌고, 뒤에는 또 눌림 추천드리고 40% 최대 수익이 나왔지만, 자, 대시세가 나오고 빠진다. 이때 뭐를 조심하라고? 가짜 반등을 조심을 해라. 흔들면서 제자리까지, 급등 전의 가격까지 빠져버리는 최악의 흐름을 늘 생각하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JLK 의료 AI 대장주도 무릎자리에서 가속 대시세 나왔고 뒤에 가짜 반등 주면서 빠졌고요. 지금 뭐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저런 고점에서 폭탄 돌리기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포스코 DX도 이렇게 5,000원대부터 중장기 추천 드렸었고 크게 1200% 이상 올라갔죠. 하지만 현재는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역배열 돌파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가속이 붙어서 쭉 올라갔지만, 일봉입니다. 일봉도 반복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지만 지금은 반토막이 났다.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라고 해서 어차피 더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고점에서 무작정 추격하시면 안 돼요. 에코프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나왔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작년 7월부터 계속 하방으로 사인 드렸고요. 중장기 추천주라고 해서 마냥 영원히 홀딩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파동, 큰 파도를 타면서 올랐다가 크게 내렸다가 반토막 이상도 났다가 하니까 멍하니 홀딩 하시면 안 돼요. 추이를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한다. 다음 테이펙스, 얘도 대시세 주고 가짜 반등 주면서 빠졌고요.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확인하고 추천드리고, 요거 일봉 박스 돌파 자리 추천드리고, 자, 3일 만에 20% 수익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20% 수익이 나와줬고요. 이것도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였죠. 얘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입니다. 무릎에서 이렇게 20% 수익이 나왔다. 무릎에서 어깨까지만 가도 몇 프로의 수익이 나온다? 20%, 30% 정도의 수익이 쉽게 나온다. 머리까지 굳이 끌고 가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익을 줍니다. 손익비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알테오젠, 얘도 무릎자리입니다. 무릎자리에서 추천드렸고 400% 올라갔죠. 300% 적혀있는데 더 올라가가지고 400%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는 또 단기 고점이니까 크게 조정 조심하시고, 고점에서 조금 꺾이고 있을 때 손절가 2개 드렸어요. 보라색 깔도 손절가 드렸죠. 보라색 깔 이탈 없으면 홀딩 가능해요. 이탈이 없이 빼꼼 올라왔을 때 프리미엄 방에 재추천 드렸습니다. 얘는 워낙 재료가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보라 이탈 없으면 전고 돌파하는 흐름, 역대 신고가까지 다시 가는 흐름이 명확히 보였기 때문에 역대 신고가 자리였지만 눌림 자리에서 요 신고가 자리에서 눌림 반등 자리죠. 눌림 반등 박스 돌파 추천드리고, 단기에 돌파 기준 40%, 눌림 기준 60%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또 크게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은 경계를 해야 되겠죠. 이 자리에서는 아무런 악재가 없어도,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하한가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주가가 크게 오른 것 자체가 악재일 수 있다. 5월 17일 알테오젠 박스 돌파 양호하다. 양호는 여기 보시면 검정 색깔 별이랑 똑같은 추천 알람 사인입니다. 이거 설정해 두시면 딱 떴을 때 바로 1차 매수 가능하고요. 내용은 읽어보시고, 다음 아주 아이비 투자, 알테오젠 월봉이랑 똑같죠. 2층 자리에서 추천드렸습니다. 첫 추천이 2,300원 딱 요 자리, 발목 자리에서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드렸었고요. 여기가 머리죠. 그리고 쭉 빠지다가 여기 발 확인하고 발목 자리에서 추천, 지금 무릎 자리고요. 처음 추천, 그리고 박스 상단에서 2층에서 재추천드렸고 또 30% 수익이 나왔습니다. 첫 추천 대비 50%, 재추천 대비 30% 수익이 나와줬고요. 무릎 자리에서 크게 올라가줬다. 아주 아이비 투자는 투자를 잘하는 창투사죠. 투자를 잘하는 회사고, 이번에는 야놀자에 투자를 해가지고 야놀자 상장 기대감으로 반응이 이렇게 한번, 그리고 또 쉬었다가 두 번째 나와줍니다. 박스 돌파 빼꼼, 두더지 머리 빼꼼 나왔을 때 또 재추천 드렸고,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드렸고요. 이렇게 초록으로 쉬어가지 않고 노랑 흐름으로 N 패턴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고점 경신을 해줬습니다. 재추천 기준으로 30% 수익이 또 나와줬고요. 야놀자는 7월에, 이르면 7월에 상장한다고 하니까 이 일정 잘 체크하시고 재료 소멸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상장할 것이다, 이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고, 상장일이 가까워지거나 상장을 했다 결과가 나오면 여태 올랐던 거 다 반납합니다. 재료 소멸 하락 주의하시고, 이거는 웹툰주도 똑같죠. 이르면 7월에
나스닥 상장하니까 웹툰주도 조심하시고 야놀자 상장 관련주들도 7월에 조심을 하도록 한다. 다음 전선 관련주는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죠. 작년 9월부터 다른 방에는 전혀 언급 안 드리고 프리미엄 방에만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이 350% 수익이 나와줬고요. 최근에 좀 전력주들이 크게 밀렸죠. 세명전기나 재룡산업이나 한전산업이나 크게 밀렸던 애들이 낙폭과대 반등이 크게 나와줬고요. 그 이유는 오늘 한전이 41조 원 규모의 인리 송전망을 구축을 했다. MOU 체결했다. 이것 때문에 낙폭과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전력 관련주는 이미 대시세가 너무 크게 나온 섹터군이기 때문에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지금이 가짜 반등일 수도 있다는 거 좀 조심하면서 대응을 하라고 했습니다. 시간외로는 약간 차익이 나왔고요. MOU가 뭔지 알아봅시다. MOU는 정식 계약이 아닙니다. 완전한 계약은 아니고 양해각서라고 하죠. 본계약 체결 전에 그냥 협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깨져도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비난받을 뿐이지 요거 깨져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본 계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본 계약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두 개 탑픽으로 추천드렸었고 이때는 놓쳤습니다. 무릎자리인데 놓쳤죠. 그리고 느리게 올라갑니다. 이런 거 느리게 올라가기 때문에 중장기로 줬다 해도 홀딩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타점 자체는 완벽했죠. 근데 제가 신고가 눌림 추천드리고 바로 우다다다다 올라가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훨씬 더 이득이죠.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3년 동안 이렇게 천천히 움직였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바로 크게 350% 수익이 나와줬다. 효성중공업은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렸습니다. 이 자리랑 똑같은 자리죠. 여기서 추천드렸고 단계 230% 올라갔고 뒤에 또 튀고 눌러줄 때 현대 일렉트릭이랑 같이 추천드렸고요. 신고가 눌림 추천이죠. 그리고 또 150% 이상 올라가 줍니다. 다른 애들도 다 같은 섹터니까 다 추천드렸었고 다 흔들면서 크게 올라가 줍니다. 지금은 전력주는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리고 코츠 테크놀로지, 얘는 방산주죠. 방산주인데 이번에 인리 이쪽으로 엮여가지고 반등이 크게 나와주면서 역별 끊어줬습니다. 여기 박스 자리에서 앞에 음봉 윗꼬리, 이거 매물사하다, 차익 실현 아니다 추천드렸고 추세 하단 지키고 바로 단계 80% 수익 나오고 뒤에는 밥동. 세명전기랑 상한가 나온 전력주들 좀 볼게요. 세명전기부터 월봉 대시세 나오고 제자리까지 빠졌고요. 이때 코로나 때 저점 찍고 올라와 주다가 밀리고 최근에 전고점 안착 실패하고 밀렸고 다시 전고점 돌파 안착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가상 6,000원 안착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되죠. 밑에 전고 돌파 3,500원 돌파하고 역별부터 끊고 이렇게 올라갔고요. 여기가 발목 자리였다. 그다음 일봉을 보시면 여기 장기평 돌파하면서 급등 신호 뜨고 그린라이트 뜨면서 올라가죠. 급등 신호 요거는 제가 잘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요 자리에서 이거 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골파기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한참 쉬었다가 나중에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떴다고 해서 바로 몰빵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이걸 버티겠냐고. 못 버티지. 올라온 본전에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공개를 좀 잘 안 하는 겁니다. 이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독이더라고. 그러니까 10개 중에 이렇게 7개 정도가 가요. 바로 간단 말이에요. 보수적으로 6개라 칩시다. 6개가 가요. 근데 만약에 요 3, 4개가 안 가잖아요. 근데 몰빵을 한 게 요거야. 하필 요게 걸려. 그러면 그냥 계속 손가락 쪽쪽 빨고 있는 거잖아. 해가지고 요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숙련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독이더라고 진짜.
아무튼 세명전기는 급등신호 뜨고 이렇게 추세 박스 보여주면서 박스 돌파도 보여주면서 오버슈팅 나왔고, 여기 갭하락 나온 다음에 추세가 이탈이 됐습니다. 이탈된 자리에서 61선쯤에서 반등이 나오셨고요. 이게 가짜 반등일 수도 있다 생각은 해야 돼요. 역배열 끊고 올라왔지만 7,000원 초반대 안착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두 자리도 중요하고, 이게 만약에 가짜 반등이라면 고점이 낮아지겠죠. 고점이 언젠지는 알 수 없겠지만 만약에 뭐 조금 더 올라온다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고점이 조금 낮아지면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흐름도, 최악의 흐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최악의 흐름을 알려주는 거고, 상승 시나리오는 오늘의 종가 5,600원을 지키면서 이렇게 전고 돌파를 해주는 거죠. 부디 이 흐름으로 올라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최악의 흐름도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최악의 흐름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데서 고점에서 추격하고 가짜 반등 자리에서 물리는 겁니다. 다음은 재룡산업. 재룡전기도 추천을 드렸었고 재룡산업도 같이 세트로 올라갔고요. 여긴 저항 걸렸고 여긴 돌파하고 가속 붙었고요. 당연히 쭉 크게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쭉 떨어지죠. 얘도 61선 위에서 반등이 똑같이 나와줬고, 장중에 역배열을 바로 끊고 올라갔습니다. 똑같이 대응하시면 돼요. 전고점 체크하시고 가짜 반등 주의를 하도록 하자. 다음 한전산업. 한전산업도 2년선 저항받다가 갑자기 뚫고 올린 다음에 오버슈팅 거의 제자리까지, 또 여기 거의 제자리까지 빠진 다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얘는 21선 정도, 15일선 정도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네요. 요래 큰 박스 돌파해주고 올라갔고, 꼬리 저항대 12,500원. 월봉으로 보면 맥점이 만원이고요. 만원을 다시 회복한 시점에서 힘을 또 보여주고 있다. 큰 전고점 때는 16,000원, 17,000원 짜리고 중간 저항대로 14,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래 박스를 돌파하고 현재 2층 자리에 위치해 있다. 그럼 하나만 더 볼까요? 제일 일렉트릭. 얘도 역배열 돌파 자리에서 크게 상승이 나와줬다가 이렇게 역배열 끊어주는 자리에서 이게 무려 80% 짜리입니다. 80% 반등이 나와줬다가 밥동 나오고 신저가 4,400원 지키고 W 박스 돌파 흐름으로 올라갔죠. W 흐름으로 박스 돌파하고 또 가속이 붙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죠? 박스 돌파 2층 자리다. 여기가 1층 발이고 여기가 무릎 2층 자리다. 2층에서 3층까지 올라갔고요. 얘는 꼬리 기준으로 아래 위 크게 대응하시면 되겠고,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죠. 큰 박스 자리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의 저가 이탈하면 여기까지 크게 빠질 확률에 무게를 두고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큰 추세는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큰 추세는 자, 이때까지 지켜주다가 이탈이 나왔고요. 밑에 박스 하단도 살짝 이탈이 나왔고요. 근데 반등을 해주다가 밀렸죠, 살짝. 이 자리가 이탈했던 자리가 그대로 또 저항으로 바뀌는 자리인데 안착은 실패를 했고요. 장중에만 건드려줬고,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오늘의 저가 만원 정도 지키면 홀딩 하시고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거 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부디 여기를 지키고 여기 돌파를 해야 되겠죠. 고점에서 큰 박스 자리로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 고보 자리다. 다음 CJ 시푸드. 오늘 급등 나올 때 얘도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2층에서 재추천 드렸고 바로 하루 만에 28% 상승 나와줬고요. 그 뒤에 더 올라갔죠. 이 자리에서 6일 만에 50%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유사한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아닌 매도의 자리로
고수에게 넘겨주는 자리죠. 그리고 보유자들에게 넘겨주는 자리예요. 초보자분들은 무릎에서 매수를 했어야 되는 거고, 여기 제가 추천한 자리인데, 재추천한 자리인데 비싸 보여요. 그쵸? 하지만 보라검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여기까지 빠져도 누르면서 하면 되는 거였고, 빠지진 않고 바로 하루 만에 28%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붙어가지고 6일 만에 50% 상승이 나왔고요. 이 자리에서 크게 빠지다가 50% 수익 주고 크게 빠지다가 갑자기 반등 빡 크게 나와줬고요. 오늘 또 반짝이 나왔죠. 지금 이렇게 고점 박스로 보시면 돼요. 박스 하단까지 밀리면 여기까지 4,000원 초반, 여기 4,100원 정도를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요. 여기 이탈하면 크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N 패턴 다음에는, N 반등이 나온 다음에는 쌍봉 이탈을 조심해야 돼요. N 다음에는 뭐를 조심해라? M 이탈을 조심을 해라. N이 뭐냐면 대문자 N,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여기 전고 돌파를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박스로 갇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문자 M으로 맥도날드 로고를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 여기 하단 이탈하게 되면 더욱더 크게 빠져버리는 자리가 형성이 된다 해서 이 박스 하단 4,100원 정도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면 상관없지만 이탈하면 제자리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진다. 지금 이 자리는 과거에 요런 자리들과 유사한 자리다,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이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근사치 가격까지 올라온 상태. 같이 추천드렸던 4조 시푸드는 큰 수익 후에 계속 이렇게 박스가 정직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윗꼬리가 좀 계속 많이 달리고 있죠. 종가상으로 4,800원 안착이 중요한데 안착을 실패하고 있고, 후발로 올라갔던 한성기업도 볼게요. 한성기업은 살짝 조금 낮아지고 있는 흐름으로 고점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위에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조금씩 내려오는 흐름이니까 경계하시고, 다음 LS 머티리얼즈. 자, 상장 초기입니다. 상장하고 크게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박스 유지해 주다가 살짝 박스가 낮아지면서 역배열로 잡혀있죠. 150%가 올랐기 때문에 밥동을 조심해라. 이거 똥 싸면 제자리까지 떨어진다. 2만원까지 떨어진다. 결국 2만원 초반까지 떨어졌네요. 2만원까지 떨어지진 않고 도중에 또 박스 유지가 이렇게 나와주면서 박스 돌파하고 현재는 2층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크게 떨어지는 거 조심을 했어야 한다. 현재는 여기가 1층이 되는 거고 2층 자리에서 박스가 만들어져 있다가 오늘 살짝 돌파 시도하다가 박스에 갇히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2층에 박스 매매 대응을 하시면 돼요. 오늘 리포트가 떴고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수혜주 분석 의견이 있었습니다. 꼬리로는 고점 경신을 해줬고요. 근데 종가상으로는 간당하게 안착을 못했고,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자리죠.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지금 확장된 2층 자리다. 하단을 이탈하면 다시 1층으로 내려오는 거고, 돌파하면 3층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전고점 하나, 그리고 기존 맥점, 이렇게 두 개 저항대 위로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지금 매물이 한 달치 쌓여 있고요. 여기는 매물이 좀 없는 구간입니다. 뭐 이틀치 정도의 매물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면 여기는 좀 비교적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갭매우기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는 매물이 있다. 매물이 여기 좀 있다. 근데 여기는 매물이 없다 에게 겨우 이틀치 조금 있다. 뭐 여기도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저항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물대. 그리고 이거를 매물대 차트로 넣어서 보면 딱 여기 매물대가 0.6%, 1.2%로 거의 비어있다 라고 보시면 되죠. 현재 매물대가 가장 많이 있는 자리가 현 구간 요 자리고요. 그 다음에는 요 자리에 18% 있네요. 요걸 굳이 매물대 차트를 굳이 보지 않아도 그냥
기본 차트로 봐도 다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활용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봐도 그냥 딱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딱 여기가 비어있는 자리구나, 여기가 매물이 좀 쌓여있구나, 이렇게 보이죠. 여기 매물이 또 위에 쌓여있구나,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만, 이런게 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매물대 차트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물대 차트는 키움 기준으로 여기 화면 제일 왼쪽에 좌측 상단에 보시면 메뉴 확장 요거 있죠.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누르면 들어가고 누르면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차트 형태를 누릅니다. 차트 형태 누르면 요 중에 5번째 매물대 차트가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활용해 가지고 목표가 대응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다음 다날 기존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습니다. 요거 21년도 차트고요. 21년도 역별 돌파 초입자리 추천드렸었고, 수익 주고 뒤에는 밀리죠. 6,000원 밑에서 비중 매수 가능하다고 알려드렸고, 이거는 돌파가 나오기 전에 미리 추천을 드렸습니다. 미리 발에서 추천을 드렸고, 단기에 210%, 240% 수익이 나왔다. 요 자리 추천드리고 파 올라간 다음에 뒤에는 정석, 제자리, 가짜 반등 주면서 쭉 빠졌고요. 뒤로는 추천드린 적 없습니다. 당연히 오늘 추천도 놓쳤고요. 아무튼 요거는 요때 수익 주고 추세 이탈이 나온 구간에서 리딩이 종료가 된 종목입니다. 중장기 추천주라고 해서 무조건 영원히 홀딩 시키는 게 아니다. 왜? 대시세가 한번 나오면 그 뒤에는 침체 구간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밥동 소화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회색 박스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네요. 가급적 초보자분들은 이런 고점에서 따라 붙지 말고 이렇게 바닥 확인한 다음에 발에서 발목으로 올라오는 자리를 노리도록 하자. 물리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물리도록 하자. 여기서 물리면 진짜 답이 없다. 세계 최대 결제 서비스 페이팔과 신규 플랫폼 오픈을 한다. 해외 사업을 확대한다. 이 내용으로 크게 급등이 나와줬고요. 다음 레몽레인 경영권 분쟁으로 박스 하단에서 반등이 나와줍니다. 이때 개파락이 나왔던 것도 체크하시고,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밑에 박스 자리에서 이전 맥점 15,000원 정도 돌파하고 오늘 고점 경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으로도 조금 더 올라왔고요. 오늘 박스 돌파, 그리고 2년선 481선도 돌파를 해주면서 시간으로 조금 반응이 더 나와줬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호재다. 암기 잘 하시고요. 이게 분쟁이라고 하니까 악재 아니냐고 하들짝 놀라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재죠. 이 분쟁이라는 것은,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은 서로 A와 B가 지분 확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를 매수를 해야 되니까 이게 묻지마 기대감이 붙는 거죠.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암기하세요. 경영권 분쟁은 호재다. 사과는 빨갛다. 이렇게 그냥 외우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경영권 분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반응이 전혀 없는 애도 있고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앞에 선반영이 있었냐 없었느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호재라는 거 인지하시고 놀라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과거 이때 송중기 주연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요걸로 크게 올라갔죠. 이게 웹툰이 원작인데 드라마도 흥행을 하면서 크게 올라갔다가 제로섬을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때가 최종화 16화 종영이 됐을 때고, 주가가 고점인 자리는 5, 6화 방영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영 초기가 고점이다. 이때 매도 사인 드렸죠. 초보자분들은 여기 잘 잡아놓고 16화까지 끌고 가가지고 제자리까지 수익 반납당합니다. 이것도 선반영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크게 올랐다가 꺾이기 시작하면 분할 매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복습을 안 하면 또 나중에 대박 드라마가 나왔을 때 최종화까지 홀딩하고 제자리를 당하겠죠. 이렇게 복습을 안 하면 장님이 되는 거고, 복습을 하면 눈이 뜨여가지고 수익 극대화, 손실 최소화가 가능하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복습을 잘 하고 계시는 거니까 장님이 아니죠. 다음 조회수 상위 종목들 간단하게 유튜브 분석해 볼게요. 월봉은 여러분들이 한번 개별적으로 보시고요. 저는 오늘 일봉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C 유리기판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고요. 장기 평에서 반등, 여기 역배열 끊고 여기가 발목자리였죠. 전고돌파 한번, 전고돌파 두 번 해주면서 쭉 추세가 나와줬고, 지금 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구간처럼 큰 조정은 또 경계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홀딩 하시고 15만원, 오늘의 시가 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짧게는 16만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 평 넣어가지고 추세 매매 하시면 되고요. 5일선이랑 15만원이랑 근사치 자리고, 밑에 11선, 15일선 이렇게 이탈할 때마다 대응하시면 됩니다. 과거 이때 5일선 이탈하고 11선 이탈하고 차례차례 다 이탈하면서 무너졌고요.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은 이때가 매도하는 자리였고, 이후에 뭐 재타점을 잡아가지고 매수를 하던가 했어야 되겠죠. 여기 역별 끊어주는 구간 혹은 끊어주는 구간, 이런 타점들이 주요한 타점 자리였고요. 다음은 YC. CXL 대장주. CXL은 제가 12월부터 계속 흔들면서 크게 갈 수 있는 섹터군이다 라고 강조 추천을 많이 반복 추천을 드렸었고, YC가 역대 신고가까지 쭉쭉 올라가 줍니다. 최근 고점 박스 유지해 주다가 살짝 이탈한 구간이 있었지만, 21선 이탈한 구간이 있었지만 그 밑에 지지를 또 지켜주면서 상한가 나와주고 고점 박스 또 유지해 주다가 고점 경신.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죠. 오늘의 시가 21선 그리고 15,000원, 최근의 저가 주요하게 이렇게 4개 지지 보면서 추세 끌고 가면 되겠고요. 다음 덕산 테코피아, 얘도 2차전지 OLED 마찬가지로 고점 박스 보여주다가 살짝 이탈한 구간이 있었지만 다시 회복하고 박스 돌파하고 오늘 크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역시 이것도 고수와 보유자 영역으로 남겨두시면 되겠고, 다음 한국가스공사 대왕고래 시추 수혜주,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와줬고, 그 뒤에는 고점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5일선도 회복을 했고요. 단일가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유지가 되고 있고, 44,000원 안착이 중요하네요. 그리고 37,500원 지지가 중요하다. 월봉 반드시 보세요. 이것도 월봉 보는 거 중요합니다. 시추 관련주들은, 대왕고래 관련주들은 사실 뭐 실체가 없다, 이거 사쿠라다, 구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초전도체가 뭐 진짜라서 간 게 아니잖아요. 누가 초전도체 될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런 기대감만으로 주식은 훈풍이 부니까, 살짝만 바람을 불어줘도 그냥 훅훅 날아가 버리니까, 시추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추세가 지켜지고 있는 종목들은 좀 관심을 잘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크게 무너진 애들도 낙폭과대 반등 좀 잘 노려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나는 초전도체 가든 말든 관심 없다, 그런 테마 나는 안 한다, 시추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패스하고 다른 거 뭐 하시면 되니까 상관없죠. 다음 빙그레. 단봉으로 크게 올라와 주다가 5월 중순부터 장대항봉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21선 단 한 번도 이탈이 없이 올라갔고요. 최근 고점 박스 보여주다가 뿅 올라갔고, 얘도 지금 오버슈팅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고수와 보유자 영역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조회 상위 종목들은 다 유사한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는 좀 관심을 꺼야 될 자리. 다음 태성도 온디바이스 AI 내용으로 계속 올라가지고 있고, 얘는 종가상 11선 이탈 없이 이쁘게 쭉 올라갔죠. 지금은 11선이 뒷방 지지로 밀려났기 때문에 오늘의 저가, 전날의 종가, 5일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1선은 4차, 5차 뒷방 지지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다음 하나만 더 볼게요. 제이시스 메디칼.
어제 시간의 상승 종목이었죠. 시간의 상승이었고 낮은 확률로 갭 상승으로 상승 마감이 나왔습니다. 19% 마감. 박스 돌파가 나와줬네요. 이렇게 박스였는데 돌파 안착하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공개 매수로 올라갔고요. 공개 매수가가 13,000원이기 때문에 13,000원 부근에서 거래량 없이 계속 힘이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행보가 나올 겁니다. 최근에 공개 매수가가 3,000원이었던 한설로지스틱스, 얘가 그때 공개 매수 공개되고 갭 상승으로 급등이 나왔다가 3,000원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요 근사치 가격에서 단동으로 거래량 없이 움직여 주다가 한번 밀렸네요. 얘는 개파락 나오면 여기까지 떨어지죠. 이렇게 공개 매수 구간에는 위에서 공개 매수 가격 근처에서 행보하는 흐름이 나온 다음에 상방과 하방이 결정이 된다. 커넥트 웨이브, 얘도 공개 매수가가 18,000원이고요 이렇게 거래량 없이 공개 매수 가격에서 돌고 있죠. 이러다가 이탈이 나오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현대홈쇼핑 공개 매수, 이것도 이렇게 위에서 거래량 없이 움직여 주죠.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떨어지면 여기까지 53,000원까지 떨어지는 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뭐라고요? 싱크홀이다. 밟으면 푹 빠지는 자리다. 푹 빠져버리죠. 지금은 밑에서 장기 이평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5만원 지지가 중요한 자리네요. 공개 매수 이후에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 경계를 하도록 하자. 다음 6월 10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전선 관련주 한전 41조 원 규모의 인리 손정망을 구축했다. MOU 체결. 상한가 종목이 세명전기, 재룡산업, 한전산업 3개가 나왔고 나머지도 다 크게 반등이 나오셨죠. 하지만 워낙 크게 오른 섹터군이기 때문에 가짜 반등도 조금 보수적으로 의심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음식료, 글로벌 K푸드 인기가 지속이 되고 있다. 매출이 엄청나게 오르고 때일은 폭염이 예보가 되고 있다. 아이스크림 파는 애들 빙그레 비롯해가지고 크게 상승이 나왔죠. 다음 제약주 개별 강세, 나노엔텍 미국 FDA 승인, RP바이오 2조원 규모의 눈 영양제 간류 상용화 추진, ABO는 기존 뉴스 FDA 가속 승인 기대, 그리고 뇌종양에 폐암 치료제를 썼더니 암이 90% 사라졌다. 기존 내용이 있었고요. 제놀루션 꿀벌 유전자 치료제 허니가드 R 상용화 임박. 다음 의료기기 개별 강세, 바이오다인이 크게 상승이 나왔고 세계 1위 체외 진단 기업인 로시와 독점 판매 계약을 했다. 적정 시총 8천억 분석의 강세가 나왔고 제이시스 메디칼 공개 매수 추진으로. 다음 NFT 다나리 강세가 나와주면서 같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덩달아 커플링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다날은 세계 최대 결제 서비스 페이팔과 같이 해외 사업을 확대한다. 다음 2차전지 관련주 전기차 쪽, EU 7월 4일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 소식 7월 4일 일정 있고, 그리고 유럽 인터배터리 6월 19일 21일 일정이 두 개죠. 6월도 있고 7월도 있고 선반영이 요 일정에 따라서 나와주고 있고, 또 일정이 가까워지거나 일정이 오면 재료 소멸, 선반영에 따른 재료 소멸은 또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야놀자 관련주, 아주 IB 투자 야놀자 상장 기대감으로 지속적으로 반복 추천을 드렸고 오늘까지 최대 50% 고점 경신을 해줬습니다. 야놀자는 기업 가치가 10조로 나와있고 7월 미국 상장 절차 돌입, 웹툰주와 마찬가지로 일정이 이르면 7월로 잡혔습니다. 조심을 해야 되는 건 상장 연기가 되거나 흥행 실패하는 거죠. 다음 가스관 시추 시멘트, 일부는 오르고 일부는 쉬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 테마로 보여지고요. 다만 워낙 변동이 크고 현재 단기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초보자들이 쉽사리 들어가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전기차 앞에 봤던 내용으로 똑같이 LS 머티리얼즈, 신성 ST,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레몽레인이 경영권 분쟁 호재로 올라갔다. 분쟁은 악재가 아니라 호재다. 잘 숙지하시고요.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실시간으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주는 최근에 7월 일정주 인터플렉스 드리고 30% 수익 나왔고요. 그리고 월 5,900원 멤버십 팬클럽 방에는 화장품 관련주들 대거 추천드렸고 한국 화장품 제조가 진짜 크게 올라갔죠. 이렇게 이때처럼 크게 먹어라 추천드리고 단기에 110% 올라갔습니다. 이런 추천주를 월 5,900원만 내면 먹으실 수 있다. 다음 6월 7일 시간의 특징주 오늘 정석 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SBI 인베스트먼트 시간의 상한가였고 야놀자 관련주죠. 이름은 7월에 상장한다. 이르면 7월에 고가 25% 종가 8% 정석 반짝 나왔고 2년선 안착을 실패를 했습니다. 갭 상승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최악으로는 여기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 키움 기준 신용 종목이긴 하지만 동전주 구간이라는 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 다음 그레디언트 얘도 야놀자 관련주고 시간으로 2.5% 고가 7% 종가 1% 박스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주 아이비 투자 추천주였죠. 추천 계속 추천 그리고 여기 추천 또 여기도 반복 추천이었고 최대 50% 수익 나왔습니다. 고가 13% 종가 4% 정석 반짝 나왔고요. IS 이커머스 얘가 낮은 확률로 점상 상한가 마감됐고 점상 나온 종목들은 점상 풀리기 전까지 계속 홀딩 하시면 되죠. 최대 주주 변경 호재로 점상이 나와줬고요. 다음 해인 대한고래 시추 관련으로 올라갑니다. 고가 9% 종가 1% 반짝 시간으로는 7.9%였었고요. 다음 제이시스 메디칼 내각설 공개 매수로 올라갔습니다. 앞에 설명드렸고 13,000원에서 왔다갔다 거래량 없이 움직여 줄 겁니다. 다음 서암기계공업 얘도 시추 관련해 가지고 시간에 반응이 있었고 고가 6% 종가 마이너스 1% 정석 반짝. Y랩도 추천주였고 찔끔 반짝 나왔습니다. 12월부터 계속 반복 추천 드렸고 반복 추천 드리고 올라가고 있죠. 네이버 웹툰 이르면 7월에 상장할 것이다. 이 기대감으로 반복 추천 드렸고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다. 지금 이 자리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질 겁니다. 저기 이탈이 나오면 재료 소멸이 나온다는 거고. 다음 삐아 낙폭과대 자리에서 찔끔. CJ시푸드 얘도 여기 추천주였고 단기 50% 올라갔고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죠. 고가 13% 종가 마이너스 2% 정석 반짝 나왔고요. 프로2000 반짝. PSK홀딩스 역대 신고가 자리에서 반짝. 역시 이런 자리는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고 오늘은 크게 상승 마감한 종목이 하나 둘 이렇게 두 개 있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반짝하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늘 요 꼬다리에서 물리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6월 10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경동 인베스트먼트 상한가. 현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경동 NOI를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 최근에 리튬 관련해가지고 반응이 크게 있었던 종목이고요. 월봉부터 여기 대시세 해줬다가 고점에서 뭘로 이탈이 나왔죠? 쌍봉으로 이탈이 나왔죠. 항상 N이 나오면 뭐를 조심해라? 이렇게 N이 나와주면 M을 조심을 해라. 뒤에 M으로 뭐 여기를 지키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키면 올라가죠. 지키면 당연히 박스니까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이탈하면 크게 무너질 수가 있다. 이런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해놔야 돼요. 복습을 잘 해야 여기서 물리지 않고 그리고 밑에서 잘 잡았다 하더라도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잘 챙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크게 빠져버리는 제자리까지 빠져버리잖아요. 대시세가 나온 다음에는 크게 빠진다. 늘 요 흐름 경계하시고 뒤에는 또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이렇게 박스 돌파하고 또 가속이 붙었네요.
동일한 흐름으로 또 역별로 빠지죠. 역별로 빠져주다가 여기 발목 자리에서 올라와 주고 있고요. 1층, 2층, 이렇게 3층으로 올라와 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꼬리가 고점이 나와주긴 했는데 계속 고점이 좀 낮아지면서 움직여주는 흐름이었고,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은 밑에서 이렇게 추세 박스 형태로 정배열로 돌린 무릎자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봉은 또 이렇게 급등 후에 빠지고 여기도 개파락자리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진다. 뒤에서 빠져버렸고, 이것도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진다. 갭으로 더 크게 밀렸다가 밑에서 이렇게 추세 박스, 그리고 장기 입형 회복하고 크게 흔들어주면서 9만원대 돌파하고 시간으로도 또 반응이 나와줍니다. 시간의 상한가로 10만 5천원까지 올라왔고요. 10만 5천원 요정도까지 올라왔고, 전고점이 11만원이죠. 11만원 여기 안착을 해야 돼요. 안착 실패하면 요렇게 3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1층, 2층, 3층 자리 시간의 상승으로 3층 부분까지 올라왔다. 여기까지 올라오면 4층. 11만원 안착 여부 보시고 9만원 지지 여부 보시고, 그리고 큰 추세는 요래 보시면 되는데, 주가가 단기에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추격하다가 물리면 요렇게 또 조정폭이 커질 수가 있다. 다음 대성파인텍 시간의 상한가, 현대트랜시스 전기차 시어에 감속기 납품 협력 업체인 점이 부각이 되었다. 동전주네요. 동전주니까 조심하시고 역배열로 빠지고 있습니다. 크게 작게 역배열, 크게 역배열, 작게 역배열. 끊어주지 못하고 있죠. 1000원을 안착해야 끊고 올리는 거고, 동전주 구간이니까 조심을 하도록 한다. 최근에 1년선에서 자꾸 저항 걸리고 또 반년선에서 저항 걸리고 있고요. 반년선, 여기도 근사치 반년선, 또 올라오면 반년선 가격이 1070원 정도 하네요. 시간의 상승 가격이랑 딱 일치합니다. 이 자리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 그 위로 1년선 1200원 보시면 돼요. 장기평 기준으로 보시고 중간값으로 1300원 넣어서 보시고, 936 최근의 저가 936 이탈하면 당연히 정리하는 게 좋겠죠. 다음 JW홀딩스 9.8%, 자회사 JW 중위제약 기술 도입 계약 체결, 자사 조치 득결 정도 있었고, 얘도 거래량 없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거는 기회비용상 좀 정리를 하고 교체하는 게 나을 수가 있겠고요. 대시세 보여준 다음에 계속 역배열로 빠지고 있네요.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는 구간이고요. 여기 역배열 끊고 크게 올라왔었고, 현재는 역배열 끊지 못하고 밀리고 있고요. 3000원 안착해야 역배열 끊고 올리는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끊어주는 구간에 확인이 필요하다. 크게는 저렇게 박스로 보시고, 일본 거래량 없이 답답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역배열 끊고 박스 좀 보여주다가 다운그레이드 됐고, 이렇게 박스로 보시고, 장기 입형 밀집 저항대 보시고, 시간으로 32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장기 입형 481선이 3250원 정도 합니다. 여기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다. 다음 에코앤드림이 8.7%, 교환사채 130억 조기 상환 후에 말소 처리를 했다. 오버행이 해소가 되었다. 에코프로머티가 2%. 두 개 다 추천주였기 때문에 앞에 자세히 설명했고, 차트 분석도 간단히 볼게요. 에코앤드림 여기서 홀딩 사인 드렸고요. 음봉이지만 홀딩. 왜?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발목 자리니까. 이거 하락한다고 정리할까요? 바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지를 보고 이탈이 나오면 분할 매도 하는 식으로,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하든 전량 매도를 하든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지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홀딩을 해 보는 겁니다. 보시고 이렇게 운 좋게 쭉쭉쭉쭉 올라왔죠. 낮은 확률로 쭉 크게 올라갔고요. 발목 자리에서 정석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정석으로 하락이 나왔고, 앞에 더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앞에 거도 보시고요. 지금은 여기 갭 하락 한번 나왔고, 요 갭을 메웠죠. 갭 메우고 전고 돌파 차례로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고점 2개 체크하시고, 큰 추세는 이렇게 시간의 8%로 55,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오늘까지도 추세를 유지해 주다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다. 최근 조정폭을 보면 이때 20% 나왔거든요. 지금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20% 정도 떨어지는 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추세 하단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파동을 보시면 이렇게 내려올 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오잖아요. 올라갈 때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기본 흐름의 조정을 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항상 조정 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요거를 그냥 요 구간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에코프로머티는 앞에 차트까지 다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앞에 다 설명했죠. 이거 앞에 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플레이드 6%, 와이즈버즈 3%, 얘네 치지직, 틱톡 이슈 이런 걸로 추천드렸었고, 역시 발목자리에서 추천드리고, EMNC 45%, 플레이디가 100%까지 올라왔던 기존 추천줍니다.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 네이버 치지직 13일부터 중간 광고를 도입 예정이다. 그럼 매출이 올라가니까 수혜가 붙는 거고요. 이 구간에서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고, 장기 입형 부분에서 장기 입형 부분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온 식으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석유주들 이런 유사 흐름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죠. 장기 입형에서 잡고 기다리면 슈팅 준다. 블레이디도 유사한 흐름으로 이렇게 또 수익을 주고 밀렸던 구간이 있고요. 또다시 올라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치지직으로 크게 반응이 나왔고, 이제 약발이 좀 떨어질 때가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전처럼 큰 상승 기대는 좀 낮추고 대응을 하신 게 나을 것 같고요. 요 역배열 요거 끊고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고점, 주요하게 역배열과 수평 전고점 2개 저항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지지는 최근의 저가 보시면 돼요. 여기 6,000원 정도 이탈하면 1차로 여기, 2차로 여기까지 크게 무너지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파동이 엄청나게 큽니다. 파동이 크죠. 과거부터 파동이 컸고, 이게 밑으로 하방이 잡히면 그 하락폭도 역시 커집니다. 그러니까 6,000원을 얘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6,000원 이탈하면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경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2층짜리긴 해요. 하지만 6,000원 이탈이 나오면 하방이 이렇게 크게 열린다. 이걸 좀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와이즈버즈, 얘도 똑같아요. 유사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고 계속 고점이 낮아집니다.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도 올라오더라도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을 경계를 하시면 되겠죠.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저항대가 잡히고 있고요. 2년선 1,400원, 그리고 요 역배열 저항대 1,500원 정도 2개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 지지는 이렇게 2개, 짧게는 1,200원 정도. 다음 컴퍼니 K 3.4%, 업스테이지 이쪽에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 월봉 얘도 역배열 끊고 올라와주는 흐름으로 이렇게 한번 크게 튀었다가 밀렸고, 지금 최근은 이렇게 박스 돌파 나오고 올라갔다가 다시 기존 박스에 갇혔습니다.
기존 박스 상단 가격이 8,000원 초반대, 그 다음 전고점이 만원, 이렇게 전고점 기준 2개, 지지는 6,000원 초반대. 일봉, 이것도 추천주였죠. 여기 수익 나왔고 수익 나왔고 수익 나왔고 지금 밀려있는 상태고요. 복습을 잘했다면 요 구간의 설명이 기억이 날 겁니다. 파도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해서 크게 올라갔고, 빠른 재료 소멸, 이때가 파도 상장하고 내려갔죠. 컴퍼니 K가 파도에 투자를 했거든요. 해서 이렇게 상장 기대감으로 상장할 것이다에 올라갔다가 상장일이 가까워지니까 빠른 재료 소멸이 나왔습니다. 뒤에는 업스테이지 관련해 가지고 올라갔고요. 현재는 낙폭과대 박스 자리죠. 이렇게 W 반등을 꾀하면서 시간으로 또 반등이 나와줬고요. 박스 상단이 7,300원 정도 합니다. 7,300원 안착하면 힘이 붙는 거고, 실패하면 계속 박스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박스 하단 6,300원 정도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이탈하면 침체가 나오는 거고, 뚫으면 다시 이전처럼 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플레이그램 3% 동전주네요. 동전주니 조심하시고, 이 상패가 되려고 하는 위기가 좀 두어 번 있었는데 지키고 크게 올라왔습니다. 또 희망찬 시나리오를 쓰자면 또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데, 이건 너무 먼 나라 얘기니까 당장은 1,000원 전고점 돌파, 여기 여부부터 봐야 되겠죠. 1,000원을 일단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월봉의 전고점, 그리고 1,000원은 상징적인 가격이니까 2년선 안착한 자리에서 시간으로 또 반응이 나와줬습니다. 2년선 910 정도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시가 지지도 중요하고, 중간값으로 하나 더. 짧게는 이렇게 3개 지지 보시고, 최근에 1년선 저항 지속적으로 봤다가 뚫어주는 구간에서 시원하게 가속이 붙어가지고 2년선 도달을 해줬습니다. 다음 에이펙트 2.7% 경영권 매각 재추진 소식, 6월 4일 뉴스가 있었고요. 고점 박스 보여주다가 돌파하고 역대 신고가 찍었습니다. 역대 신고가 찍었다가 살짝 밀려있는 상태.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죠. 다만 조금 거래량이 없이 박스로 움직이는 구간도 있었기 때문에 박스 매매할 거면 초부도 들어갈 수는 있겠고요. 급락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니까. 하지만 요 박스 중앙이랑 하단 121선 지키는 게 중요하겠고요.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집니다. 다음 광무 2.5% 2차전지 관련주, 얘도 52주 신고가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죠. 월봉은 큰 박스에서 신저가 찍었다가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오고, 박스 중앙 넘어서 상단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고요. 일봉은 급등치고 크게 빠졌다가 역배열 끊고 발목자리에서 또 한 번 더 가속이 웃습니다. 지금은 요래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레몽레인 경영권 분쟁 호재, 이것도 앞에 봤죠. 이렇게 역배열 끊고 박스 구간에서 박스 돌파하고 강세가 나온 자리에서 시간에 또 5% 올라가줬고, 박스 돌파했으니까 다음 박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에 5% 상승으로 17,500원까지 올라왔고요.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 오늘의 꼬리 저항대, 그리고 여기는 매물이 별로 없는 구간입니다. 전고점은 22,000원, 꼬리는 24,400원, 중간값으로 2만원 넣어주면 되겠고요. 최근에 박스 요거 돌파하고 올라왔으니까 여기를 1차 지지로 보시면 되고, 더 짧게 볼 거면
2년선 16,400원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박스 하나, 그리고 박스 업그레이드, 또다시 여기 위에 박스 업그레이드 한 3층 자리에서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월봉은 역배열 끊어주면서 역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고 있죠. 이때가 송중기 주연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재료소멸이 나오고 뒤에 죽었던 구간이고, 뒤에는 이정재 관련해 가지고 경영권 분쟁으로 올라와 주고 있다. 기존 맥점은 15,000원, 여기 지지받다가 이탈하니까 죽었고 다시 15,000원 맥점을 회복한 상태입니다.